2025년 4월 2일 운명의 날 다가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25년 4월 2일은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예. 이때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수가 나쁘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앞으로 계속 떠받쳐 줘야 됩니다. 우리 경제를. 그런데 과연 우리 경제를 떠받쳐 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상호관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매겨질 것인가? 그 고민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이것을 보시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기준입니다.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네, 대미 무역 수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면서도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둔 국가를 대미 무역 수지가 나더라도 이런 국가를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세 장벽은요. 미국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그리고 세 번째 비관세 장벽은 관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산을 차별하는 것. 예를 들어 농수산물 검역을 한다든가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든가 환율 조정을 한다든가 또 미국 기업을 차별 규제한다든가 이런 나라들을 기본적으로는 상호관세를 많이 매긴다는 거 많이.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가장 지저분한 국가 미국 입장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지저분한 국가 15개를 정해서 핵심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Dirty 15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Dirty 15. 쉽게 말하면 미국에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나라들 Dirty 15에 묶어서 단체로 관리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Dirty 15에 들어갈까요? 일단 대미 무역 수지도 그렇고요. 관세 장벽도 그렇고요. 비관세 장벽도 그렇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상대로 무역 적자. 우리는 무역 수지가 흑자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잖아요. 적자 상위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은 9위입니다. 660억 달러의 적자를 낸다. 상대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게는 660억 달러 흑자를 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흑자를 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2,954억 달러. 유럽연합도 2,356억 달러 흑자를 내고요. 멕시코도 1,718억 달러. 베트남도 1,235억 달러. 아일랜드도 867억 달러. 독일이 6위입니다. 846억 달러. 대만은 739억 달러의 흑자를 냅니다. 일본도 685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요. 대한민국 660억 달러의 흑자. 캐나다는 633억 달러의 흑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멕시코는 지금 25% 관세 매기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나라죠. 유럽연합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 해요. 중국은 10%에다가 10% 더 플러스를 시켜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제가 봐서는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 국가 Dirty 15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함 안 되는 게 최고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괜찮을까요? 우리 운명의 날이라는 게 그거예요. Dirty 15에 만약에 우리가 포함이 되면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사전 협상도 해야 되고 사후 협상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캐나다나 멕시코나 유럽연합에 매겼던 것처럼 25% 관세를 두드러져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박살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상호 관세가 일괄 관세는 괜찮아요. 전 세계
국가나 기업들에게 일괄 관세를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보편 관세는 그렇게 충격을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25%를 매기면 이것은 당장 말입니다. 수출액이 확 줄어들 겁니다. 2024년에 대미 수출액이 1278억 달러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 쭉 내려가 볼까요? 2018년에는 727억 달러입니다. 2019년에도 733억 달러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1278억 달러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일기 때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700억 달러가 좀 넘었는데 지금은 1200억 달러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꼬꾸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진짜 힘들어지겠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출이 줄어들면 흑자도 줄어들거든요. 지금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기준으로 557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계산한 거예요. 앞서 660억 달러는 미국 정부에서 계산한 거고요. 이게 트럼프 정부 때로 돌아가면 지금 2017년 179억 달러의 흑자, 2018년 138억 달러, 2019년에는 114억 달러 흑자밖에 못 냈습니다. 지금은 557억 달러. 이것까지 무너질 수 있다. 제가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4월 2일까지는 모든 게 사실은 충격이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잘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케빈 햇싯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장 케빈 햇싯 위원장도요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아예 콕 집었습니다. 한국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비판이 세다. 특히 비관세 장벽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아까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결국은 뭐 관세를 매긴다든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부가가치세 10% 우리는 다 매기잖아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도 관세다 이거예요. 환율 조작도 관세고 국가 보조금도 관세고 예,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는 시간을 지나 봐야지 알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아마 충격파가 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대한민국이 전략적 중요성은 있을 거로 판단할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에 관한 한 꼭 그렇게 판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2025년 4월 2일 그날은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상호관세를 얼마나 때리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캐나다나 멕시코에 때렸던 것처럼 25%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경제가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크게 당할 수도 있거든요. 대비하면 적게 당할 수 있지만 대비하지 못하면 더 크게 당해서 안 그래도 내수가 망가졌는데 수출까지 망가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4월 2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것 당연히 우리는 중시 여기고 시장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강조해서 드립니다.